안녕하세요.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만 이제 찍다가 대전에 계족산에 있는 황토길에 나와봤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 대전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대전에 굉장히 좋은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본인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관심이 가져서 이제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다른 환자분들한테 또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촬영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시죠. 예. 여기 이제 계족산인데요. 그 맨발 걷기 참 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황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침엽수라든지 화렵수 다 이렇게 골고루 있고 그래서 이 숲길에서 맨발 걷기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 같거든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바다, 뭐 갯벌, 아니면 그냥 뭐 학교 운동장, 뭐 이렇게 숲길, 산길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렇게 낙엽이라든지 가시라든지 뭐 잔돌리라든지 이런 게 많을 수 있어가지고 발을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황토로 다 깔아놨으니까 아주 편하게 발을 다칠 염려 없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굉장히 공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산소, 이제 걷는 게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산소를 굉장히 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기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산소 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런 맑은 공기를 마신다면은 이 암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음이온이 많은 그런 장소,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이제 효과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러니까 지구가 북극과 남극이 있고 이제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것들이 자장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력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저희 몸이 면역력을 회복하고 또 원래 신체 리듬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안녕. 와, 조그만 애들도 이렇게 야 너무 좋네요. 예. 예.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맨발 걷기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성장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맨발 걷기가 아예 그 유치원 활동 과정에 아예 시간으로 있는 그런 유치원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맨발 걷기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발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아무리 기능성 신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어도 이제 발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질환이 족저근막염이라든지 그런 거죠. 사람이 중력에 지지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에 이렇게 모든 몸이 체중이 실리고 또 이런 충격이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좌우 균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바닥 근막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발가락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땅바닥을 걸으면은 발바닥의 아치가 족궁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족궁에서 이제 탄력을 가지게 되고 원래 발바닥이 고유한 그런 각도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저절로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회복이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나 발바닥에 염증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해도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발바닥 근막에는 이제 혈관이 굉장히 이제
분포가 적게 되기 때문에 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효과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체중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재발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맨발 걷기를 같이 한 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치료가 족저근막 환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료가 빨리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무조건 맨발 걷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재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을 재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뭐 공통적으로 이거는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걸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무좀이 사실은 잘 안 낫잖아요. 독한 약을 뭐 몇 달씩 먹어야 되고, 이제 혈액 검사, 간 수치 같은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복용하지 않고도 이제 이런 무좀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이제 닿고,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이렇게 차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뒤로 걸을 때는 앞꿈치부터 닿고 이제 뒤꿈치가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걸을 때는 이렇게 발 뒤꿈치를 먼저 이렇게 대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차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발 같은 경우는 이 전신 인체의 축소판입니다. 특히 발가락 부분은, 특히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부분은 이제 머리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가락으로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이 맨발 걷는다라는 게 이 두뇌 질환,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또 중풍 후유증이라든지 이러한 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또 그리고 이제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러한 부분, 이 또 치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밀순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삼키지는 않고 이렇게 입에서만 이제 껌처럼 씹는 건데요. 운동하면서 갈증이 나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좋고, 저는 치주염 환자한테 많이 이걸 권합니다. 자, 전혀 뭐 비리거나 풀비린내가 난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상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주염이 있어서 붓고 통증이 있고 흔들리고 고름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밀순을 이렇게 씹으시라고 해요. 아픈 쪽에 이렇게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씹으시면은 어느 순간 서서히 이제 잇몸의 통증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이제 치주염 환자분 중에서 맨발 걷기랑 이 밀순요법으로 치조골이 재생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생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한 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치조골 재생이 되는 것들이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치주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이제 이런 밀순 껌 씹기랑 맨발 걷기를 병행해서 이제 치주염 치료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평상시 치아 건강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밀순 즙입니다. 또 밀순 원액을 먹기도 하고, 또 이거는 지금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특별히 조금 이제 물에 희석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산행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목이 많이 마르고 또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밀순을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물에 희석해가지고 이제 수시로 마셔가면서 이 산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밀순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점 중에서 하나가 이제 비타민과 각종 비타민과 이제 미네랄, 무기질,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것들을 많이 복용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하거나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소실되고 그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수를 가져와도 좋지만은 뭐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밀순 생즙을 가지시고, 저는 이제 한약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영양 부족이 많았어요. 영양 부족 때문에 오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저희가 쉽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인공적인 그런 식품들도 많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쉽게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서, 문제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독소로 작용하는 질환이 많습니다. 뭐 신종병들, 뭐 아토피라든지 뭐 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뭐 통풍, 부자병들, 옛날로 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별로 없었던 병들이죠. 특히 이제 뭐 암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독소로 인한 것입니다. 뭐 환경적인 면도 있고 다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현대의 난치병들, 문명병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독소를 이제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해독 한약으로 해독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자연요법으로도 여러 가지 해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약으로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부위에 독소를 이제 발환을 시킨다든지 땀을 내게 한다든지, 또 대변을 통해서, 설사를 통해서 빼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전 뭐 이렇게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구토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한약들이 좀 보하는 위주로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런 문명병, 현대병, 이런 난치병들은 독소를 빼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해독하는 그런 쪽으로 한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